한국경제신문이 지난 6월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회사가 인공지능, 서버용 적층 세라믹 콘덴서 시장에서 글로벌 점유율 40%를 확보하며 일본 무라타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공지능 서버 시장은 2024년 196조 원에서 2030년 1150조 원 규모로 6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일본이 70년간 독점해온 이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파이낸셜 뉴스는 이 회사의 적층 세라믹 콘덴서 공장 가동률이 99%에 달해 사실상 풀가동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공지능 서버 한 대당 필요한 이 부품의 수량이 일반 서버보다 무려 10배나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전장용 시장에서도 2022년 4%에 불과했던 점유율이 2024년 13%로 급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2026년에는 여러분이 하시는 일마다 초대박이 터질 겁니다.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영어로는 MLCC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전자제품의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부품입니다. 우리 몸의 심장이 일정한 리듬으로 피를 공급하듯이 이 부품은 전자제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죠. 스마트폰 하나에 1000개 이상, 전기차 한 대에는 무려 2만 개에서 3만 개가 들어갑니다. 크기는 머리카락 굵기보다도 얇은데 그 안에 500층에서 1000층의 세라믹 판과 금속 전극이 샌드위치처럼 겹쳐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술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4곳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본의 무라타, TDK, 타이유이덴, 그리고 한국의 한 회사. 특히 인공지능, 서버나 전기차처럼 고온고압 환경에서 작동해야 하는 초고성능 제품은 더욱 만들기 어렵습니다. 섭씨 120도가 넘는 온도에서도 수백 볼트의 전압이 흘러도 끄떡없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기업이 일본이 70년간 지켜온 기술 독점을 깨고 시장을 재편하기 시작한 겁니다. 외국 전문가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한국이 스마트폰 부품이야 잘 만들지만 산업용이나 서버용 같은 극한의 기술은 따라올 수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 벽을 뛰어넘었고 이제는 세계가 한국 기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한국 회사에 주문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들도 일본 전자 기업들조차도 한국산 부품 없이는 제품을 만들 수 없게 됐죠. 그 중심에는 과연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2018년 가을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팀에 배치됐습니다. 당시 저희 회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죠.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되면서 주력 제품이었던 모바일용 MLCC 수요가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경쟁사들은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한국 회사는 결국 스마트폰 부품 회사로 끝날 거라고요. 첫 회의 때 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략할 시장은 크게 두 군데라고요. 하나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같은 전장 시장, 다른 하나는 인공지능, 서버 시장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그 분야는 일본 무라타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영역이었으니까요. 팀장님은 화이트보드에 숫자 하나를 적으셨습니다. 70%. 당시 무라타가 가진 시장 점유율이었죠. 그리고 우리 점유율은 고작 10% 남짓. 그런데 팀장님 표정은 전혀 암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이 넘쳤죠. 무라타가 70년 동안 쌓아온 기술이라지만 그들에게도 약점은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속도라는 거였어요. 일본 회사들은 의사결정이 느리고 새로운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게 늦습니다. 반면 우리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죠. 고객이 원하는 걸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춰 제품을 개발하는 데 강점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과제는 전기차용 MLCC 개발이었습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거든요. 엔진룸 온도가 100도를 훨씬 넘고 진동도 심하고 전압 변화도 급격합니다. 기존 스마트폰용 제품으로는 절대 버틸 수 없는 조건이었죠. 저희 팀은 부산 사업장에 전장 전용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의 일이었죠. 주변에서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 자동차 부품을 잘 만드는 건 맞지만 이런 초정밀 전자부품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테스트를 반복했죠. 고온 테스트, 저온 테스트, 진동 테스트, 습도 테스트.
수천 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안정적인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부산의 전장 전용 원재료 공장까지 신축했습니다. 그 무렵 독일의 한 자동차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신형 전기차에 들어갈 MLCC를 찾고 있었는데 일본 회사 제품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샘플을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 준비한 샘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죠.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일본 제품보다 불량률이 낮게 나왔다고요. 독일 엔지니어들이 깜짝 놀랐다는 후문도 들렸습니다. 그때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서도 문의가 들어왔고 미국 전기차 회사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희 전장용 MLCC 점유율은 2022년 4%에서 2024년 13%로 급증했죠. 무라타는 44%에서 41%로, TDK는 20%에서 16%로 떨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저희가 올해 안에 일본의 타이오 유덴을 제치고 세계 3위에 오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았죠.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저희 제품 주문이 계속 밀려들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서버 시장이었죠. 2023년쯤부터 챗GPT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서버 수요도 급증했고요. 인공지능 서버는 일반 서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해야 하니까 전력 소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발열도 심하고요. 그래서 고성능 MLCC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일반 서버에는 MLCC가 2000개에서 3000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서버에는 무려 2만 개에서 3만 개가 들어가요. 10배 이상 많은 거죠. 게다가 그래픽 처리 장치 주변처럼 특히 뜨거운 곳에는 초소형, 초고용량 제품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팀은 인공지능 서버용 제품 개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전장용보다 더 어려운 도전이었어요. 왜냐하면 무라타가 이 분야에서는 정말 강력했거든요.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처음 미국 빅테크 기업에 샘플을 보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한국 회사가 만든 서버용 부품이라니 믿음이 안 간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개선하고 테스트하고 또 개선했습니다. 전환점은 2024년 초에 찾아왔습니다. 미국의 한 거대 클라우드 회사에서 긴급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새로운 인공지능 서버를 대량으로 구축해야 하는데 무라타만으로는 물량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다른 공급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 공장을 풀가동했고 중국 텐진 공장까지 동원했죠. 밤낮 없이 생산 라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량 납품에 성공했어요. 그 고객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제품 성능이 예상보다 훨씬 좋다는 겁니다. 특히 고온 환경에서의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칭찬했죠. 그들은 추가 주문을 넣었고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게도 저희를 추천해줬습니다. 그때부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같은 회사들이 앞다투어 저희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인공지능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는데 안정적인 부품 공급처가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2025년 1분기 기준 저희 인공지능 서버용 MLCC 시장 점유율은 무려 40%까지 치솟았습니다. 무라타는 45%로 내려왔고요. 업계에서는 깜짝 놀랐죠. 불과 2년 만에 무라타의 독점 체제를 깨고 양강 구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TDK나 타이오 유덴 같은 다른 일본 회사들은 이 시장에서 아예 발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기술력이 모자랐거든요. 결국 인공지능 서버용 시장은 무라타와 저희 두 회사의 경쟁 구도가 됐습니다. 저희 공장 가동률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2025년 3분기에는 99%를 기록했죠. 사실상 풀가동 상태였습니다. 전자부품 라인이 90%만 넘어도 고효율인데 저희는 그걸 훨씬 넘어선 겁니다. 문제는 더 이상 생산할 여력이 없다는 거였어요. 주문은 계속 밀려드는데 물리적으로 찍어낼 라인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죠. 필리핀에 14년 만에 새 공장을 짓기로 한 겁니다. 필리핀 라구나주 칼람바에 있는 저희 공장은 이미 최대 용량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 제3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죠.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2027년 하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경쟁사들은 긴장했습니다. 저희가 생산 능력을 대폭 늘리면 시장 점유율이 더 올라갈 테니까요. 특히 무라타는 초조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신들의 1위 자리가 위협받게 생긴 거거든요. 저희 성장이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자 업계에서는 여러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평가했죠. 삼성전기가 무라타보다 성장 레버리지가 크다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아직 점유율을 더 늘릴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무라타는 이미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추가 성장이 제한적이었어요. 반면 저희는 23%에서 25% 수준이니까 앞으로 성장할 공간이 훨씬 넓었죠. 더구나 시장 자체가 급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서버 시장은 2024년 196조 원에서 2030년 1150조 원으로 6배 가까이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거든요. 이런 성장 시장에서 저희 점유율이 계속 오른다면 그야말로 폭발적인 실적 개선이 가능했습니다. 2025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저희 누적 매출은 3조 7,34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미 전년도 연간 실적인 3조 7,624억 원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었죠. MLCC가 포함된 컴포넌트 사업부만으로 전체 매출의 46%를 차지했습니다. 영업이익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고부가 제품 비중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좋아진 거죠. 스마트폰용 MLCC는 가격 경쟁이 심한 반면 인공지능 서버용이나 전장용은 단가가 훨씬 높았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술력이었습니다. 저희는 초소형, 초고용량 MLCC를 만드는 데 특화돼 있었어요. 내부에 수백 층의 세라믹과 전극을 쌓아 올리는 기술이 뛰어났죠. 둘째는 소재 기술이었습니다. 저희는 수원과 부산 사업장에서 원재료를 직접 생산했습니다. 세라믹 분말부터 전극 재료까지 모두 자체 개발했죠. 이게 큰 강점이었어요. 소재 특성을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제품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최적화할 수 있었거든요. 셋째는 공정 기술이었습니다. 머리카락보다 얇은 세라믹 층을 수백 겹 쌓아 올리는 건 정말 어려운 작업입니다. 조금만 삐끗해도 불량이 나거든요. 저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이 공정을 완벽하게 마스터했습니다. 넷째는 고객 대응 속도였습니다. 일본 회사들은 의사결정이 느렸지만 저희는 빨랐어요. 고객이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시하면 곧바로 대응해서 샘플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민첩성이 고객들의 신뢰를 얻는데 큰 역할을 했죠. 물론 쉬운 길만 걸어온 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죠. 특히 초기에는 일본 회사들의 벽이 정말 높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있었고 고객들과의 관계도 탄탄했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죠.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큰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본의 독점 체제를 깨뜨리는 데 성공했어요. 2025년 말 저는 미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빅테크 기업을 방문한 거였죠. 그곳 엔지니어들이 저희 제품에 대해 평가하는 걸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미국인 엔지니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처음에는 한국 회사 제품이라고 해서 반신반의했다고요. 하지만 써보니까 성능이 정말 뛰어나다는 겁니다. 특히 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게 인상적이었다고 했죠. 다른 엔지니어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무라타도 좋은 제품을 만들지만 공급이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대체 공급처를 찾던 중에 저희를 발견했는데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회사가 이런 평가를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해냈습니다.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을 인정받은 겁니다. 귀국 후 본사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장덕현 사장님이 직접 참석하셨죠. 사장님은 저희 팀의 성과를 치하하시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무라타를 따라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업계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했습니다. 현재의 제품에 만족하지 말고 다음 세대 제품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죠.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새로운 분야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앞으로 큰 시장이 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처럼 움직이는 로봇이 현실화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로봇에도 엄청난 양의 MLCC가 필요했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이미 로봇용 MLCC 개발에 착수한 상태였습니다.
로봇은 관절 부분에서 엄청난 진동과 충격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는 초고신뢰성 제품이 필요했죠. 2025년 하반기 실적은 더욱 좋았습니다. 전장용 MLCC 매출이 1조 2천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거든요. 인공지능, 서버용도 폭발적으로 성장했고요. 컴포넌트 사업부 전체로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2% 이상 증가할 전망이었습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저희 주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투자자들이 저희 미래 성장성을 높이 평가한 거죠. 애널리스트들은 앞으로도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품 믹스의 변화였습니다. 과거에는 스마트폰용 비중이 60% 이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전장용과 서버용을 합쳐서 5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고부가 제품 비중이 크게 늘어난 거죠. 이런 구조 변화는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평균 판매 가격이 계속 상승했거든요. 스마트폰용은 가격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전장용과 서버용은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저희 필리핀 신공장 건설 소식이 알려지자 현지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이 직접 저희 부산 사업장을 방문해서 투자 협약을 맺었죠. 세제 혜택과 전력 공급 같은 부분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필리핀 입장에서도 저희 투자는 매우 중요했어요. 수천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면 현지에서 수천 명의 일자리가 생기거든요. 게다가 첨단 기술이 전수되니까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중국 텐진 공장도 확장할 계획이었습니다. 텐진은 주로 전장용 제품을 생산하는데 전기차 수요가 계속 늘어나니까 증설이 필요했죠. 특히 중국 시장은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산 거점을 늘리면서도 품질 관리는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수원과 부산에서 연구개발한 기술을 해외 공장에 정확히 이전했고 철저한 품질 검사를 실시했죠. 저희 불량률은 0.00x% 수준으로 매우 낮았습니다. 이건 업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고객들이 저희를 신뢰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안정적인 품질이었습니다. 일본 무라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인공지능 서버 한 대당 MLCC 탑재량을 2만 대까지 상향한다고 발표했죠. 이건 저희가 치고 나가니까 급하게 기준을 다시 짠 거였어요. 또한 무라타는 공장 가동률을 95%까지 올렸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했지만 저희에게 시장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노력이기도 했죠. TDK나 타이오 유덴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생산 능력을 늘리고 기술 개발에 투자했어요. 하지만 저희만큼 빠르게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업계 구도는 명확해졌습니다. 인공지능 서버 시장은 무라타와 저희의 양강 체제, 전장 시장은 무라타 1위에 저희가 빠르게 추격하는 형국이었죠. 나머지 일본 회사들은 점점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2026년을 앞두고 저희 목표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인공지능 서버 시장에서는 무라타와 점유율을 반반씩 나누는 것, 전장 시장에서는 3위 안에 확실히 자리 잡는 것이었죠. 더 나아가 새로운 분야로도 확장할 계획이었습니다. 우주항공 분야, 의료기기 분야, 군수 분야 같은 곳에도 MLCC가 필요했거든요. 특히 우주항공은 극한의 환경이라 초고신뢰성 제품이 필수였습니다. 저희는 이미 우주용 제품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우주에서는 방사선, 극저온, 진공 같은 극한 조건을 견뎌야 하거든요.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다면 다른 분야는 더 쉽게 공략할 수 있을 거였어요. 군수 분야도 유망했습니다. 최신 무기 시스템에는 엄청난 양의 전자부품이 들어가거든요. 미사일, 레이더, 통신장비 같은 곳에 모두 MLCC가 필요했죠. 이 분야는 가격보다 성능과 신뢰성이 중요해서 저희 같은 기술력 있는 회사에게 유리했습니다. 의료기기 분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MRI나 CT 같은 장비, 인공심장박동기 같은 이식형 기기에도 고품질 MLCC가 들어갔어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니까 품질이 최우선이었죠. 저희는 이런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스마트폰 의존도를 계속 낮춰나갔습니다. 2022년만 해도 스마트폰이 60% 이상이었는데 2025년에는 50% 아래로 떨어졌죠. 2026년에는 40% 수준까지 내려갈 전망이었습니다. 대신 전장과 서버가 각각 25%씩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어요. 나머지는 산업기기, 가전, 의료기기 같은 분야였죠.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면 한 분야가 침체돼도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듭니다. 저희 연구개발팀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차세대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했죠. 특히 초소형화와 초고용량화에 집중했습니다. 같은 크기에 더 많은 용량을 담는 기술, 더 작은 크기로 같은 성능을 내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내부 층수를 1000층 이상으로 늘리는 기술도 연구했습니다. 층을 더 많이 쌓을수록 용량이 커지거든요. 하지만 층이 많아질수록 공정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한 층이라도 불량이 나면 전체가 못 쓰게 되니까요. 세라믹 소재 개발도 중요했습니다. 더 높은 온도에서, 더 높은 전압에서 작동할 수 있는 소재가 필요했죠. 저희 소재 연구팀은 새로운 세라믹 조성을 계속 시험했습니다. 전극 재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니켈을 사용했는데 더 좋은 대체 재료를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귀금속을 사용하면 성능은 좋아지지만 가격이 올라가니까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했죠. 이런 연구 개발에는 엄청난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매년 매출의 10% 이상을 연구 개발비로 썼어요. 이건 업계에서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여기서 절대 아끼지 말라고 하셨죠.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면 순식간에 도태된다는 게 사장님 생각이었습니다. 일본 회사들이 한때 세계를 지배했지만 지금은 저희에게 추격당하고 있잖아요. 그들도 기술 개발 속도가 느려지면서 우리에게 따라잡힌 겁니다. 저희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항상 다음을 준비하고 미래를 내다봤죠. 지금 잘 나간다고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2025년 연말, 저희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 스미토모화학과 차세대 기판 기술 공동 개발을 시작한다는 거였어요. 글라스 코어 기판이라는 건데 이게 미래 전자기기의 핵심 부품이 될 거라고 예상됐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MLCC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분야로도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카메라 모듈도 전장용으로 비중을 늘렸고 실리콘 커패시터 같은 새로운 부품도 개발했죠. 하지만 핵심은 여전히 MLCC였습니다. 전체 매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효자 사업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분야였거든요. 저희는 이 사업에서 절대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공장 안전과 환경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부산 사업장은 안전환경 부문에서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았죠.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을 인정받은 겁니다. 협력사들과의 관계도 돈독하게 유지했습니다. 저희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협력사들이 좋은 부품과 재료를 공급해줘야 저희도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협력사 지원에도 힘썼죠. 2025년 말 기준 저희 MLCC 사업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 부품 회사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과 전기차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첨단 기술 회사가 된 거죠. 외국 언론들도 저희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미국 경제지는 저희를 인공지능 시대의 숨은 승자라고 평가했어요. 반도체만큼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사실은 MLCC 없이는 인공지능 서버도 전기차도 작동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본 언론들은 복잡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자국 회사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시장을 한국 회사가 빠르게 잠식하고 있었으니까요. 일부 기사에서는 무라타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회사들도 이 시장에 진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장벽이 너무 높았어요. 특히 초고용량 제품은 쉽게 따라 할 수 없었죠. 저희와 일본 회사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있었거든요. 대만 야게오라는 회사도 있었지만 그들은 주로 중저가 시장에 집중했습니다. 고부가 시장에서는 저희와 일본 회사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죠. 2026년을 맞이하면서 저희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매출 증가율 10%, 영업이익 증가율 30% 이상이었죠. 이 목표를 달성하면 컴포넌트 사업부만으로 영업이익 1조 원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시장 지위를 확고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서버 시장에서 무라타와 완전히 대등한 위치에 서고 전장 시장에서는 확실한 3위 안착. 이게 2026년의 핵심 목표였죠. 저는 가끔 몇 년 전을 돌이켜봅니다. 2018년 처음 이 프로젝트에 투입됐을 때만 해도 막막했거든요. 일본의 벽이 너무 높아 보였고 과연 저희가 해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하지만 저희는 해냈습니다. 한 걸음씩 전진했고 실패를 딛고 일어섰으며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70년 독점을 깨뜨리고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기업이 됐어요. 이건 저 혼자만의 성과가 아닙니다.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생산직 직원들이, 영업팀이,
지원 부서가 모두 함께 이뤄낸 결과죠. 밤늦게까지 연구하고 주말에도 공장을 지키고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고객을 설득한 모든 분들의 노력이 모여서 만들어진 성과입니다. 앞으로도 갈 길이 멉니다. 무라타는 여전히 강력한 경쟁자고 새로운 도전자들도 계속 나타날 겁니다. 기술은 계속 진화하고 시장 요구는 더욱 까다로워질 거예요. 하지만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기술력이 있고 빠른 대응력이 있고 무엇보다 도전 정신이 있거든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도 해낼 수 있다는 걸 이미 증명했습니다. 2026년 저희는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전기차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세계를 이끌어갈 겁니다. 작은 부품이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큰 힘, 그게 바로 저희가 만드는 MLCC입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서버의 절반 가까이에 수백만 대의 전기차에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많은 첨단 기기들에 저희 제품이 들어갈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면서 세상을 더 스마트하게, 더 편리하게 만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 기업이 서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력으로 일본의 독점을 깨뜨리고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기업, 바로 삼성전기입니다.